이 책의 제목은 할머니 나랑 친구예요 입니다. 쪽수는 160페이지입니다. 일 분 6초 걸렸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은 할머니와 같이 삽니다. 할머니와 아주 친해서 할머니가 로봇처럼 걸으면 그 아이도 로봇처럼 걷고, 할머니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같이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열매도 같이 먹고, 주인공의 제일 친한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 이유는 많이 놀아주고 친하고 같이 잘 놀아주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키도 크고 아주 늙고 나이가 많지만 그 주인공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소감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할머니와 그 정도로 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을 책은 페르코의 마법 물감입니다. 쪽수는 126쪽까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 분 58초가 걸렸습니다. 옛날에 페르코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페르코는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일을 했지만 세탁 일을 했는데, 엄마는 가난한 세탁소여가지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친구한테 빌린 파란색 물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 등교를 하는데 수희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코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희 아저씨는 페르코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희 아저씨는 이렇게 페르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란색 물감을 찾을 때까지는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페르코는 눈이 너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페르코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희 아저씨는 내가 물감을 잃어버린 걸 알았지? 우리 아빠도 아닌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코는 갑자기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 길에 또 수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페르코는 덜덜 떨었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페르코에게 참 하늘빛을 찾아서 그 집을 내서 파란색 물감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놓고는 페르코에게 수희 아저씨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희 아저씨는 점점 멀리 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작아져야 하는데 수희 아저씨는 점점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코는 혼자 또 생각했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아까 전에 내가 등교할 때도 물감을 잃어버린 걸 알고 멀리 가는데 자꾸 너무 가까워 보이고 마술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코는 수희 아저씨가 말한 대로 한번 믿어보고 다시 참 하늘빛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코는 혹시나 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숲을 지나서 계속 찾아갔는데도 참 하늘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폭포 뒤에 있는 들판에 참 하늘빛이 있었습니다. 페르코는 도자기에다가 참 하늘빛 몇 송이를 넣어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들키지 않게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숨겨놓고 참 하늘빛의 집을 짜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병을 당했습니다. 페르코는 물감을 한번 써보았는데 진짜 하늘 같았습니다. 소감은 수희 아저씨는 어떻게 페르코의 물감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는지 궁금했고 수희 아저씨는 갑자기 뒤로 멀어질수록 점점 커 보였던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생각이 난 점은 수희 아저씨가 계속 멀어질 때마다 점점 키가 커지는 마법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르코는 참 하늘빛으로 집을 짠 파란색 물감을 하늘에 쓰고 남은 파란색 물감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했고 친구에게 그 물감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 오늘 읽을 책은 우리는 무정남매 골치와 대장이야. 이 책의 쪽수는 139쪽이야. 이제 읽을게.
이 책의 줄거리는 그 제이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제이컵이 설명했어. 우리 누나는 에비게일이야. 그런데 우리 누나는 잘난 척하고 대장처럼 해서 나는 항상 대장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또 그 대장 에비게일이 말했어. 안녕, 나는 아까 전에 제이컵이 소개한 대장 에비게일이야. 우리 동생을 소개할게. 우리 동생 이름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이컵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골치 아파서 골치라고 부르지. 그리고 둘이 같이 동시에 말했어. 그리고 우리 고양이는 올리브야 하고 소개를 해줬어. 그런데 그때 그 골치가 대장한테 에비게일한테 말했어. 누나,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빵가게 아저씨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빵가게 아저씨한테 뭐 빵 좀 달라고 하고 빵을 받고 돈을 냈거든. 대장이. 넌 돈 안 내냐? 나 돈 없는데? 그럼 너 빵 빼 하면서 딱 빵을 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대장 생일이 다가왔어. 그런데 절반의 생일 파티였어. 왜냐면은 엄마가 친구는 그 에비게일이 친구를 빤히 10명 이렇게 5명 이렇게 채우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너 우리 집은 들어오니까 아니 더럽진 않고 우리 집은 작으니까 친구 1명만 골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원했던 거는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라고요. 해가지고 안 돼. 1명만 해야 해. 엄마가 왕관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순 없잖아? 엄마가 진짜 보석 달아줄 수도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떼부리면은 그냥 색종이로 왕관 만들어준다. 아니에요. 해가지고 그런데 엄마는 도화지 그 두꺼운 종이에다가 노란색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보석 스티커를 하나하나씩 붙여주고 이렇게 쓰여줬어. 엄마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하는 걸 다 봤거든. 나는 울지 않아요 하면서 그랬는데 그 대장이 생일 파티 같지가 않았어. 그 대장이 속으로 생각했어. 그냥 내 맘대로 생일 때 할 수 있다면은 친구 10명도 넘게 초대할 수 있고 내가 어른 돼서 그러면은 나는 캠핑카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대장이랑 골치랑 헤어질 수도 있고 항상 골치를 골칫덩어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엄마가 화내서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더 좋은지 알게 되었어. 그런데 그 둘이 남매였잖아. 제이컵이 남자, 에비게일이 여자. 이렇게. 그런데 그 빵가게 아저씨가 있는데 그런데 올리브 고양이 이름이 올리브였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대장이 말했어. 올리브 1 하면은 올리브가 양치하고 올리브 하나를 먹는 날이었어. 고양이가 올리브를 먹으면 안 되지만
그 골치와 대장 그 고양이 가게 아저씨가 이 고양이 이름 올리브라고 지으라고 아니 그 얘기는 안 했고 올리브 잘 먹는다고 올리브를 그래서 올리브 아니면 사료 그거 두 개 아니면 물까지 그거 3개만 먹여라 해가지고 그 3개만 먹였는데 올리브 1 나오면은 그 올리브 하나를 먹고 양치를 하는 날이었고 올리브 2 하면은 그 제이컵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앉아서 훈련하는 거였어. 그리고 훈련을 잘하면 얘가 제일 올리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올리브였거든. 그래가지고 올리브를 3개나 줬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언제는 이렇게 되기도 했지. 올리브 1. 올리브는 속마음으로 얘가 생각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초능력 같은 거. 그런데 얘는 맨날 지어내기만 해. 그런데 맞을 때도 몇몇 있어. 표현, 몸짓, 말투, 또 그런 걸 봐가지고 다 알 수 있겠어. 국어 이름 대장이 학교에서 국어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몸짓, 큰 몸짓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마음은 짐작할 수 있었어. 일단 그 올리브의 마음은. 그래서 올리브 1 하면은 올리브가 무슨 표정을 짓고 말투래 그 몸짓 표현 이런 걸 다양하게 알 수 있었어. 항상 그 대장이 그 바느질을 하거든. 털실로. 그래가지고 털실 뭉치를 딱 주면은 굴리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갖고 장난감 같이 생각하고 놀면은 기분이 좋은 거였어. 그리고 그 훈련 3번 통과하면 올리브 6개를 주고 6번 통과하면 12개를 줬어. 그 곱하기 2처럼 뭐 2 곱하기 2면 4니까 2번 하면 4개 먹고 그렇게. 얘는 훈련 싫어했어 올리브는. 그래가지고 그 골치와 대장이 맨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대장이 말했어. 넌 언제까지 골치 덩어리 같니? 진짜로 골치 같다 해가지고 누나는 대장 같아. 진짜로 대장인 척하고 그 엄마 스카프인데 왜 누나가 그 망토처럼 달고 있고 왜 엄마가 만들어준 그걸 계속 왕관을 계속 쓰고 있어 했는데 대장이 말했어. 이거 엄마가 진짜 보석 사서 진짜 왕관에다가 붙여준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골치가 말했어. 내가 엄마 만드는 거 봤는데 노란색 도화지에다가 보석 스티커 붙이고 있었는데 뭐라고? 정말 골치는 아니군. 참 길게 하네. 그런데 엄마는 항상 골치와 대장은 엄마는 그렇게 불렀는지 몰랐어. 둘이 제이컵, 에비게일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 어떻게 불렀냐면 둘이 같이 부를 때는 무정남매라고 부르고 또 제이컵에게는 엄마가 줄임말을 많이 써가지고 제컵이라고 하고 에비게일을 애게라고 했어. 애게처럼
애기야는 놀리는 것처럼 둘이 같이 부를 때 무정남매. 또 제이컵에게는 제컵, 에비게일에게는 에게라는 뜻이 엄청 많았어. 그 제이컵은 진짜로 골칫덩어리 같은 였고 대장은 진짜로 대장인 척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뜻도 있고 그냥 진짜 이런 제이컵, 에비게일, 줄임말 또 무정남매라는 뜻이 엄청 많았어. 그런데 그 엄마가 골치랑 대장 이렇게 부르는 줄 처음 봤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그럴 거면 이행시나 해봐라. 이행시가 뭔지 알지? 자기 골 하면은 골에서 뭘 하고 치 하면 치를 뭐 하고. 근데 골치가 말했어. 골치가 말했어. 대장이 대했는데 대변 많이 싸는 누나가 진짜 짜증났고 장을 그래도 했거든. 대변 잘 싸는 이라고 하고 장은 뭐였냐면 장조림 많이 먹는 에비게일 누나 해가지고 진짜 짜증나.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골치가 제이컵이 골 했는데 골반이 진짜로 골치같이 생긴 모르는데 골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이행시를 그럴 수가 있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말했어. 우리는 무정남매 골치와 대장이야.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우리는 무정남매 골치와 대장이야. 그리고 이 책의 소감은 우리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주한이야. 주한이 없었다면은 오빠랑 나랑 같이 진짜로 무정남매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름은 내가 오빠는 나를 뭐라고 지을 것 같냐면 진영이. 우리 오빠는 항상 우리 핸드폰에 뭐 나오는데 그런데 오빠는 내가 배짱이 똑같다고 진영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리고 나는 오빠를 우리 오빠 이름이 희찬이거든. 그래가지고 기찬이라고 부르게 됐어. 왜냐하면 기쁜 찬양의 줄임말로 기찬이라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마칠게. 안녕.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자전거 도둑입니다. 이 책의 촉수는 184쪽입니다. 저는 이 책을 59초 만에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아빠가 가게를 하는 바람에
아빠가 가게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알바를 합니다.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집도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매일 힘겹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지 않고 그냥 물건 배달하는 사람으로 채용이 됐는데 거기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닭을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그 닭을 자전거에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피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우고 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먼 길이었는데 거기서 자전거도 못 탔습니다. 자전거도 못 타고 오직 걸어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월급을 안 준다고 편지가 왔는데 거기서 그때 즉시 그 닭들을 동생네 반에 풀어놔 버립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동생 마음을 생각해서 거기서 닭들을 다시 잡아들이고 그냥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거기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로 붉어질 때쯤 그 아이는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와서 아빠와 저녁 노을이 질 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벤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월급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켰어. 라고 말하자 아빠는 거기서 살짝 화가 난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이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빠는 거기서 이제 밤쯤이 되자 거의 태양이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거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동생네 반에는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반에도 못 풀고 거기서 자기네 반에서도 못 풀고 동생네 반에서 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간 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친구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빠와 또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거기서 위층에 사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는 옥상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옥상에 못 갔습니다. 그 주인공 할아버지는 맨 꼭대기층에 삽니다. 거기서 계속 그 배달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에 다니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시골뜨기로 놀림받은 주인공은 학교가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모두 냉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위층 사는 할아버지라 거기서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와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상처받았니?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시골에서 왔다고 놀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때도 한 번쯤은 있었지. 거기서 시골뜨기라도 원래 도시 사람들은 시골 사람을 시골뜨기라고 놀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학교는 엄청난 도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골뜨기라고 놀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짝 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뒤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뛰었습니다. 이제 저녁 노을로 곧 태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거기서 민들레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같이 살던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 할머니는 거기서 인자하시고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느라 집에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가끔씩 그 주인공 집에 가끔씩 찾아와서 음식을 나눠주고 음식을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저녁 노을로 붉어진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서 민들레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민들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거기서 자신의 비밀을 다 풀어놓고 거기서 민들레에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아주 멋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은 잔디밭이었는데 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그때는 소원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민들레에게 소원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원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배달부에서 줬던 자전거를 훔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끌려갔습니다. 그때 임금님은 당시엔 무서웠습니다. 왕관을 쓰고 그래서 옛날에 보통 임금과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전거를 훔쳤니 꼬마야?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살짝 왕을 비난하는 소리도 했습니다. 왕은 그 즉시 저 녀석이 빨리 감옥에 가둬버릴까 보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해댔습니다. 근데 계속 끝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서 왕은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거기서 돌진을 하다가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들지 않았던 것은 재판장이 거기서 조용히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다행히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도둑은 무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저금도 하고 그냥 도시 애들이 거기서 시골뜨기라도 더 이상 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장에게 끌려간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 재판장에 끌려갔는데 살아서 돌아오더니 애들은 그 애가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아이는 시골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주인공은 유명해지고 거기서 살짝 살림도 꽤 괜찮아졌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마지막에는 애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리지 않고 거기서 거기서 살림도 꽤 괜찮아졌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살림이 가난해도 그렇지 자전거를 그냥 가져가다니 정말 그 아이는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체험 갔을 때 그 도시 아이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려가지고 그때 저의 심정이라면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